그날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공장 정문 앞 게시판에 누군가 A4 용지 한 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그저 공지사항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읽는 사람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기계를 돌리고 제품을 포장하고 야근 신청서를 쓰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 출근과 동시에 실직자가 될 운명을 마주한 겁니다. 나는 그 종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 자판기 버튼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20살 때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로 40년을 넘게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출근길 냄새, 기계 소리, 점심시간에 나눈 잡담까지 모두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종이가 그 모든 것을 끝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동료들도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누군가는 주먹을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만 바라보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60년대 말에 처음 문을 열었고 70년대 들어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어낸 곳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고 부모님이 일하던 자리를 자식이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하던 해에 나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 조립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 뒤를 따라다니며 부품 이름을 외우고 공구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연습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설비를 정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도 어느덧 선배가 되어 후배들에게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여러 세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갓 20살 넘은 청년까지 한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후배에게 축의금 모으는 일, 아이가 아파 병원에 다녀온 동료를 격려하는 일, 명절이 다가오면 서로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일까지 그 모든 시간이 공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월급날이면 회사 앞 작은 술집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잔을 채워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내일 또 보자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장 안팎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경쟁 업체가 늘어나고 해외에서 더 싼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량이 줄어들었고 재고가 쌓여갔습니다. 회사는 비용을 줄인다며 직원 채용을 중단했고 몇몇 라인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모든 희망을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조짐은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사람들이 자주 내려와 공장 안을 둘러보고 갔다는 이야기, 경영진이 비밀 회의를 자주 연다는 이야기, 설비 유지 보수 예산이 갑자기 줄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가 힘들긴 해도 설마 문을 닫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걱정 말라며 이 공장이 몇십 년을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공장 주차장이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이른 시간부터 직원들 차가 가득 차 있고 문 앞에서 담배 피우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게시판 앞으로 가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종이 앞에 섰고 글자를 읽는 동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사정상 공장을 폐쇄한다. 남은 급여와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도 이제 막 1년 차를 넘긴 신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냉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게시판 앞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걸어 본사에 항의했고 누군가는 노조 간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반복했고 노조는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 기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공장 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은 조용했고 밥을 먹는 사람보다 그냥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몇몇은 아예 밥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이 되었지만 기계를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자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끝낼 거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 이후 공장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명 정도였는데 금세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배부터 젊은 후배까지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해 넘게 일한 한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볼 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회사는 결정을 내렸고 본사는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소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의견은 갈렸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같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두려움, 상실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은 하되 작업은 중단하고 본사에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자고 했습니다. 농성처럼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공장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장 정문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밤새 만들어 온 천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방적 폐쇄 결정 철회하라.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보거나 그냥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사에서는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작업 중단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즉각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도 요구사항을 정리해 본사에 보냈습니다. 폐쇄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 전 직원과의 공개 대화,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본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공장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언제 다시 문이 잠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이불을 깔고 교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밥은 주변 식당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었고 몇몇 가족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형광등 아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보람 느꼈던 기억들을 서로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눈가가 붉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사람, 가족의 반대로 집에 돌아간 사람,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처음 50명이 넘던 인원은 한 달이 지나자 3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더 단단히 뭉쳤지만 마음 한쪽에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간부 2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더 이상 농성을 지속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장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고 고함이 오갔습니다. 간부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서류에는 퇴직 동의서와 지금 예정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여러 사람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하고 끝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받을 건 받고 정리할 것인가? 의견은 또다시 갈렸습니다. 나는 가운데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그냥 여기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였다는 게 남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기억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본사는 최종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 없이 해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명이 공장 마당에 모여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마다 할 말이 있었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을 끝냈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명분도 희망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 견디기로 한 것입니다.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공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고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 앉아 술 한 잔씩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내일이면 문을 닫고 각자의 길로 흩어질 거라는 걸.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서 좋은 시간 보냈잖아. 힘들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배운 것도 많고 만난 사람들도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돌아보는 얼굴엔 후회보다는 담담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나는 환갑을 넘겼습니다. 공장 문을 나선 뒤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가 걸렸고 경력을 인정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일용직으로 떠돌며 몇 년을 보냈고 생활은 불안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스스로에게도 자책이 컸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몇몇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몇몇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많았고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공장 안에서 보낸 마지막 밤, 서로 어깨를 기대고 앉아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겼다면 달라졌을까? 끝까지 버텼다면 무언가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답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단순히 공장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쉽게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고 함께 일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70이 넘어서도 나는 가끔 그 공장 자리를 지나갑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면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그때 함께했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둘 다 많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고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배는 그동안 여러 일을 전전하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그때 일 후회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후회보다는 고마움이 더 크다고. 그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후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형이 있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전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소식도 조금씩 전해 들었습니다. 몇몇은 세상을 떠났고 몇몇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 삶이 바빴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후배와 나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며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이 내게는 위로였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그때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후배는 그제야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랑스러워도 되는 거 맞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잔이 아닌 커피잔이었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정겹게 들렸습니다. 지난 여름 그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옛날 동료 몇 명이 연락이 닿았다며 다 같이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70을 넘긴 나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얼굴만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등을 두드리며 반가움을 나눴습니다. 식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은 무얼 하며 사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 함께 밤을 지새우던 기억, 서로를 붙잡아주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도망치지 않았잖아. 끝까지 함께 있었잖아. 그게 자랑스러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억울함, 후회, 자책 같은 감정들이 그 순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꼭.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그래, 또 보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자주 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승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이기는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언제나 후자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장 폐쇄를 막지도 못했고 원하는 보상을 받아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고 서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서 있었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둔 진짜 승리였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험한 길을 함께 걸었고 그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낍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누군가 함께 서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마음 선방은 오늘도 이렇게 함께 견뎌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 서로를 붙잡아줬기에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 곁에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